수익의 퍼즐 시간입니다. 퍼즐을 맞추면서 종목을 알아맞히고 또 기억 속에 깊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추천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교보증권의 사연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추천주 한 종목씩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떤 기업을 알려주실 예정이세요? 기준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너무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적 기반의 어떤 숫자가 조금 나오는 기업들인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숫자의 증가폭이라던가 뭔가 성장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PBR, PER 싼데, 그게 만년 계속되는 기업, 그런 기업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주라고 부르는데, 저는 단순히 가치주보다는 성장력, 가치주, 그리고 성장 쪽에 모멘텀을 맞춰서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성장이었네요. 사실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재무제표만 보고 단순히 기사 나오는 실적만 딱 봤을 때는 그 안에 들어있는 행간을 읽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차장님께서는 또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종목을 골라주실 거다 얘기를 해주시니까 좀 든든합니다. 오늘 알려주실 첫 번째 종목 그럼 퍼즐 풀어볼게요.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서도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번째 퍼즐 보시죠. 네, 첫 번째 퍼즐 조각 제로 코로나. 코로나 관련된 종목이 워낙에 좀 많아서 첫 번째 힌트 좀 난이도 있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관련된 부분하고도 또 어떤 종목일지. 제로 코로나 이제는 좀 완화돼가지고 위드 코로나로 중국도 가고 있잖아요. 힌트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글쎄요. 일단 코로나가 주변에 보면은 요즘에는 안 걸리시는 분이 없이 정말로 끝까지 버티던 분들도 마지막 확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코로나가 여기서 더 이상의 변이,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대충 좀 마무리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중국 쪽이죠.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그동안 강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의 불편, 시위까지도 이어졌죠. 백지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런 속에서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일순간에 홍콩처럼 한 번에 풀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들이 많았을 거예요. 일단 시민들이 시위를 하긴 했지만 중국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과연 이거 한 번에 풀었을 때 쏟아져 나올 확진자, 사망자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미국이라던가 영국 이런 쪽의 리서치 결과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최소 130만 명에서 210만 명까지 사망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통계들이 나왔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시위가 아무리 거세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이런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단계는 분명히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리오프닝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해외 쪽의 상황들이 풀린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일단은 중국이 굉장히 큰 인구를 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 결국에는 전 세계의 생산 공장이에요. 이게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중국에서는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위험성 있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퍼즐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퍼즐만 들어서는 지금 중국 상황이 좀 위험하다. 코로나 다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셔서 모호합니다. 좀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또 화면 힌트도 알게 모르게 나갔습니다. 화면도 좀 같이 봐주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더 유추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게시판에도 아직까지는 화장품주나 여행주 뭐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 중국 관련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압병실, 마스크 이쪽일까요? 두 번째 퍼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을 열어보니까요. 지금 R&D 투자비 폭증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투자 많이 하는 기업 좋죠. 과연 어느 정도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지 R&D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금 업계, 제약 쪽으로 이제 좀 좁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약 업계의 평균 R&D 투자 비용, 매출액 대비했을 때 대략 한 10% 정도를 업계에서는 평균으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했을 때 연구개발 쪽으로 투입된 투자 비용이 17%에 달합니다. 그만큼
내가 버는 매출에서 더 많은 비용을 더 차세대, 신약이라던가 시설 투자, 이런 쪽들로 투자를 하면서 연구 인력 확보도 같이 들어가겠죠. 이런 쪽에 결국은 심혈을 기울여야지만 매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장이에요. 꾸준하게 제약 쪽에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숫자가 정체된다거나 오히려 그런 약품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매출, 영업이익이 동반 감소하는 이런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결국 그런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것, 결국엔 투자, R&D 이런 쪽들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기업의 미래가 밝아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나의 존재감을 더 알리고 그런 신약 쪽으로의 무대를 더 넓게 펼치기 위해서는 R&D 비용은 필수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업계에서도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균 매출 대비했을 때 10%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7%의 연구개발 비용을 투입을 하면서 조금 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이런 투자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 퍼즐이 될 것 같습니다. 업계를 좁혀주셨어요. 제약 쪽이다.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런데 신약 개발 쪽의 투자인지 어떤 쪽의 투자인지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정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투자 얘기하니까 마스크주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해주셨고, 한미약품이나 뭐 일동제약 나왔습니다. 그리고 KT, 종목 진단 시간은 아닌데 지금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써준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퍼즐 조각에서 늘 이렇게 강력한 힌트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죠. 네, 이 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 라인업이 설명이 되네요. 아로나민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 비타민 쪽에서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아로나민 만드는 업체를 바로 또 떠오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아마 요즘에는 건강을 챙기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특히나 코로나가 일어난 이후에 팬데믹으로 들어오면서 면역력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 영양제들의 판매고가 많이 올라갔죠. 아마 이걸 드시는 분들은 이 회사구나 하고 좀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활성 비타민 종합 영양제. 그런데 이 제품 아로나미라는 제품 브랜드가 9년 연속 한국에서 브랜드 파워 1위로 선정이 된 제품이죠. 그만큼 이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으로 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품명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하나가 남아있죠. 제가 주제 퍼즐이 3개다 보니까 3개로 압축을 하긴 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일본 쪽에서 허가가 된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조코바 아닙니다. 조코바라는 약품이고요. 일본 쪽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게 예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불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허가가 나면서 일단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공통적으로 전문가분들이 말하는 게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 이거는 먹는 치료제예요.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투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 초기에 증상이 발현되고 나서 이걸 너무 늦게 투여해주거나 치료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되거나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5일 이내에 투여하는 것을 적정하고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거 투여하게 되면은 그만큼 감염 세포 수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죠. 이 조코바 같은 경우에 강점이 뭐냐? 주사라던가 이런 쪽들을 통해서 우린 백신을 주사로 맞았잖아요. 하지만 조코바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간단하게 알약처럼 먹어서 효과를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강점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에서는 처음에 첫 물량을 가져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물량들을 주문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끝나가는 분위기가 맞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가 다시 형태를 바꿔서 변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오노기 제약에서 코로나 이 치료제인 조코바에 대해서 100만 명 눈을 추가 확보한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좀 가시화가 됐던 것 같습니다.
퍼즐 조각에 조코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맞추실 것 같아서 한번 좀 꽈주셨네요. 이렇게 해서 일동제약 오늘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일동제약 전체적인 평가와 함께 간략한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오늘 또 흐름이 괜찮아요. 아까 초반에는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저가가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지금은 2.4%, 거의 한 5%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네요. 시장이 좀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걸 싫어하는 각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쪽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46,000원 부근에서 매물대 저항이 상당히 좀 크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말경하고 12월 중순에도 이 지점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에는 조금 선제가 부근 이하에서 매수 유효할 것 같고요. 조금 열어놓으신다라고 했을 때는 21선 부근이 위치해 있는 한 4만 원 언더까지 분할 매수로 가능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46,000원 매물대 돌파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가 원활하게 돌파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 7월에 갔었던 고점이죠. 6만 원 부분까지 일단은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까지도 내다보고 계시네요. 지금 가격 전략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할게요. 현재 4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대를 6만 원대 잡으신 게 맞으세요? 네, 목표가는 그렇게 잡았고요. 예. 일단 그 전제 조건은 46,000원 부근이 강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그 이후에 6만 원 부근까지도 가격을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 어떻게 할까요? 손절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는 반드시 손절이 필요해요. 어떤 종목이건 간에 다시 산다 하더라도 지금 매크로적인 시장 그리고 금리 인상은 피크아웃 하긴 했지만 여전히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동제약이었습니다. 현재 4만 원대 중반이고요. 목표 주가는 46,000원 강한 돌파가 나오면은 한 6만 원 선까지 가능하다. 손절 라인은 아래쪽으로 10% 정도 열어두면 4만 원대 초반 되겠네요. 지금까지 수익의 퍼즐 맞춰봤습니다.